8장의 6번째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뷰는 가상의 테이블이라고 부르는데요. 내용을 상세히 교재를 통해서 확인해보죠. 교재는 354페이지 진행할게요. 자, 뷰는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는 테이블과 동일해요. 그래서 뷰는 만들어만 놓으면은 그 다음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거 테이블이네 하고 사용을 하면 됩니다. 자, 뷰의 개념을 먼저 살펴볼게요. 자, 355페이지 보시면요, 우리가 셀렉트문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셀렉트 결과가 우리가 유저 테이블 DB에서 셀렉트 유저 아이디, 네임, 주소 이렇게 하면은 3개 열이 나오죠. 유저 아이디, 네임, 주소 나오는데 사실 이 결과를 보니까 이 결과가 어때요? 마치 테이블 형태 아니에요? 그래서 얘의 결과가 테이블 형태니까 이 자체를 내가 그냥 테이블처럼 다시 써먹겠다. 이게 뷰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뷰를 만들면 이제 뷰를 만들어 볼게요. create 뷰라고 만들면 되고요. 뷰 이름을 주시면 돼요. 그래서 뷰 이름은 아무나 써도 관계 없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뷰라는 의미로 v 언더바를 앞에 붙였습니다. 사실 이거 안 붙여도 관계없고, 물론 이름은 달라야겠지만 안 붙여도 다른 이름도 관계없지만 v 언더바를 붙이면은 뷰라고 명확해지니까 이런 식으로 이름을 쓰는 걸 권장을 합니다. 다시 create 뷰하고 뷰 이름 쓴 다음에 as예요. as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select문을 적어주는 거예요. 그럼 아까 보세요. 이 select문 결과가 이거였죠. 그러니까 이 뷰의 결과는 이 select문의 결과인 이거예요. 어때요? 테이블 같죠? 그러니까 이게 마치 v 언더바 유저 tv라고 생각하고 사용을 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럼 이제 뷰는 언제 작동하냐면 실제 셀렉트를 이 뷰를 셀렉트하면은 그때서야 내부적으로 이게 작동이 돼요. 그래서 이게 생성이 돼서 이게 마치 v 언더바 유저 tv처럼 사용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 자체가 그냥 v 언더바 유저 tv라고 생각하고 사용을 하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똑같이 테이블이랑 똑같이 사용을 하시면 그냥 바로 조회가 되죠. 이거 테이블이네 하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뷰는 개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용자가 뷰에 쿼리를 날리면 뷰의 실체는 뭐예요? 셀렉트문이에요. 뷰의 실체는 셀렉트문이니까 그때서야 이 뷰의 셀렉트가 실행이 돼서 내부적으로 하는 거죠. 내부적으로 실행돼서 결과를 딱 줘서 사용자한테 결과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사용자는 실제 이게 이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뷰의 장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뷰의 장점을 쓰는 이유는 보안에 도움이 돼요. 자, 보안에 도움이 되는 이유가 우리가 지금 유저 테이블 같은 경우 굉장히 예민한 개인정보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예를 들어 연락처 키, 출생연도하고 통장 계좌번호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런 중요한 정보는 보여주고 싶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면 예를 들어서 아르바이트생한테요. 우리 이제 또 테이블 보고 갈까요? 이거 말고. 자, 이 테이블을 지금 아르바이트생에게 사람의 혹시 이상한 이름이 있는지 확인을 시키고 싶어요. 또는 그러니까 주소 할까요? 주소가 틀린 건지 확인하고 싶은데 일반 아르바이트생한테 이 전체 접근 권한을 줘버리면 모든 정보를 다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뷰를 꼭 필요한 내용, 예를 들어서 아이디와 지역과 이 정도 또는 가입일, 그러니까 이 정도 꼭 필요한 내용만 뷰를 만든 다음에 일반 아르바이트생에게는 그 뷰에게만 허용권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르바이트생은 그 뷰에만 접근되니까 뷰에는 아이디, 지역, 그리고 가입일, 그리고 중요한 예민한 정보는 들어있지 않으니까 서로 도움이 되는 거죠. 아르바이트생에게 보안도 되고 아르바이트생은 아무 문제 없이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뷰는 복잡한 쿼리를 단순화시키는 데도 사용을 합니다. 자, 제가 이런 복잡한 쿼리라고 가정하고 이 쿼리를 제가 매번 써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제가 매번 입력할 게 아니라 이 자체를 뷰로 만드는 거예요. 똑같은 예를 뷰를 만들고 뷰 이름 넣고 as하고 이 쿼리문을 그대로 하면은 앞으로는 요 뷰만 호출하면 돼요. 뷰만 호출하고 여기도 네임 걸 웨어 조건도 돼요. 뷰도 테이블처럼 웨어 조건으로 주면은 실제 요 많은 테이블을 안 쓰고 실제 여기 썼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다 쓰고 웨어 조건을 여기다 줘야 됐죠. 근데 그게 아니라 뷰를 만드니까 뷰를 셀렉트하고 웨어하고 조건만 주면은 간단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결과가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번에 실습 6분에서는 우리 한번 방금 한 뷰를 직접 생성해서 활용하는 실습을 해보도록 하죠.
자, 실습 6번을 진행하죠. 교재는 358페이지네요. 자, 우리 SQLDB를 처음에 초기화시킬까요? 다시 우리 기존에 혹시 작업받은 게 있을 수 있으니까 SQLDB를 초기화시키고 진행하겠습니다. 됐죠? 초기화시켰고 닫고 8장을 이제 진행하죠. 자, 유저 SQLDB 한 다음에 이제 뷰를 한번 만들게요. 유저 바이 TBL 뭐냐면 유저 테이블과 바이 테이블을 우리가 조인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조인한 내용 자체를 아예 뷰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복잡한 쿼리고 하나 더 이번에는 as 해가지고요. 열 이름을 바꿀 수도 있어요. 열 이름을 제가 유저 아이디, 유저 네임 이런 식으로 열 이름 자체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실행해 볼까요? 뷰를 잘 만들었네요. 자, 셀렉트 해볼게요. 셀렉트 할 때 유저 아이디를 이렇게 하는데 주의점이 지금 우리가 띄어쓰기 했죠. 아까 만들 때 띄어쓰기 했는데 셀렉트에서 줘야 할 때는요. 요게 홀 따옴표가 아니라 그러니까 작은 따옴표가 아니라 1번 왼쪽에 있는 백틱이에요. 그러니까 키보드 1 왼쪽에 있는 걸 그걸 눌러서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띄어쓰기가 있는 것도 가능하긴 한데 열 이름이 띄어쓰기 열 이름은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권장사항은 유저 언더바 아이디, 뭐 유저 언더바 네임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게 더 좋습니다. 자, 뷰를 수정할 때는요. 역시 alter view. alter문은 수정하는 구문이거든요. alter view하고 수정하면 뷰가 수정이 됩니다. 자, 뷰가 새로운 내용으로 바뀌게 됐고요. 한글도 사용이 가능해요. 선택하면은 한글 됐죠. 그런데 열 이름이 한글도 되는데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한글 이름을 사용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다분하니까 한글 이름은 쓰지 않는 게 좋다. 자, 뷰를 삭제할 때는 드랍 뷰하면 뷰 자체가 삭제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다른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 자, 간단히 뷰를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더 만드는데 create or replace 뷰 하면요. 뷰가 없으면은 새로 생성하고 있으면은 덮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create 뷰보다 그냥 create or replace 뷰 하는 게 더 오류가 발생을 안 합니다. 왜냐면 create 뷰 했는데 뷰가 있으면은 오류가 발생하니까요. 아예 덮어 써도 된다 하면 create or replace 요 구문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자, 뷰를 만들었어요. 간단하게. 그리고 제가 뷰 내용을 확인해 볼게요. describe로 확인하면 뷰에 현재 각각 열들이 보이죠? user id, name, addr 이런 것들이 확인이 돼요. 그런데 이제 뷰의 source 코드 내용, 그러니까 실제 이 내용은 안 보이죠? 그래서 show create view 해야 돼요. 그래서 show create view하고 뷰 이름을 주면은 뷰의 실제 내용이 보이게 됩니다. 오른쪽에서 좀 내리면 실제 내용들이 보여요. 오른쪽에서 얘 클릭하면 내용이 이렇게 확인되는데 아까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만들어졌죠. 그래서 사실은 같은 내용이긴 한데 이 내용인데 이 내용을 좀 더 복잡하게 된 것 뿐입니다. 자, 이번에는 뷰를 통해서 데이터를 변경해 볼게요. 뷰를 통해서 업데이트 해 볼게요. 업데이트 아까 우리 만든 뷰에서 주소를 부산으로 JKW 이 사람 셀렉트 한번 해볼게요. 다시 셀렉트가 없네요. 셀렉트라고 해보죠. 자, 셀렉트 그럼 뷰 이름이 v 언더바 유저 tbl 얘를 셀렉트 한 다음에 바꿔보죠. 자, 이 중에서 우리가 JKW 있죠? 조관우 JKW 이 사람의 주소를 부산으로 바꿀게요. 좀 테이블이 아니라 뷰를 통한 거예요. 오류 없네요. 다시 한번 보면은 바뀌었네요. 그렇죠? 부산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뷰를 통해서 데이터 변경도 가능합니다. 자, 그럼 뷰를 통해서 데이터를 입력도 해볼까요? 그래서 제가 유저 아이디와 이름과 주소를 새로운 사람을 입력을 해볼게요. 그래서 입력을 하는데 입력은 오류가 발생하네요. 이제 오류 발생 이유가요. 원래 회원 테이블에 지금 뭐뭐 입력하냐면 제가 유저 아이디, 이름 그리고 지역 3개만 입력하는데 낱널인 게 또 있어서 그래요. 낱널 가입일이라든가 뭐 생년 이런 게 낱널로 돼 있어서 얘는 이게 뷰를 통해서 입력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 뷰 자체는 이 나머지 낱널열이 설정이 안 돼 있어서 접근을 못 하니까 그러면 지금 뷰를 통해서도 데이터를 꼭 수정하고 싶다면은 이 낱널을 널로 바꿔줘야 돼요. 그럼 테이블 구조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설계를 바꾸는 거는 좋은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일반적인 이런 뷰를 통해서 데이터의 입력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집계 함수를 통해서 뷰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sum 함수를 통해서 뷰 안에, 그러니까 셀렉트문에 sum이 들어있어도 이거를 뷰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실행해 볼까요?
잘 만들어졌죠? 그리고 vsum을 실행하면은 자, 썸된 거 있죠? 우리 그룹 바이 기억나시죠? 그룹 바이로 썸 해놓은 거, 이것도 접근이 뷰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뷰에 대한 전반적인 그 내용들은 information schema.view라는 테이블 통해서 우리가 접근이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SQLDB에 우리가 방금 한 vsum 있죠? 이 내용을 확인해 볼게요. 셀렉트 문으로 확인하면 여긴 쭉 나오는데요. 여기 뭐가 나냐면 지금 이 그룹핑된 함수, 그러니까 그룹 함수가 쓰여진 뷰는 업데이트가 과연 가능하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왜냐면 지금 합계된 결과를 다시 바꾸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합계된 결과를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얘가 보면은 is updateable이 no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뷰는 업데이트가 당연히 안 되죠. 왜? 집계 함수가 있고 그룹 바이를 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실제 뷰가 업데이트가 가능한지 확인하려면 요 테이블을 확인하셔서 요게 is updatable, 얘가 yes인지 no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어떤 범위에 해당하는 뷰를 만들어 볼게요. 제가 키가 177 이상인 사람에 대한 뷰를 만들게요. 그래서 v_height 177로 제가 뷰를 만들겠습니다. 잘 만들어지죠? 문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조회해 볼게요. 그러면 당연히 177 이상인 사람들만이죠. 키가 이 내용 사람들만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177 이하인 사람을 삭제해 볼게요. 삭제를 하면은 삭제가 에러는 안 나는데 삭제 건수가 0건이죠. 그래서 실제 테이블에는 177 미만이 많이 있지만 얘는 어차피 이 뷰 안에는 없기 때문에 삭제될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보면. 그래서 이 뷰에 없는 데이터는 실제 삭제를 못합니다. 이번에는요, 제가 177 이상인 뷰잖아요. 그래서 이 뷰를 뷰 중에 177 미만인 사람, 김병만인 사람이 키가 158이라 이렇게 전제하면 이 사람을 입력해 볼게요. 인서트 하니까 입력은 오류 없이 잘 됐네요. 한 개가 실제 입력됐어요. 다시 조회해 볼까요? 셀렉트해서 조회하면은 방금 입력한 김병만은 보이지를 않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비록 뷰가 조건이 177 이상인 뷰지만 입력은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틀리진 않았는데 이게 바람직하진 않다는 얘기죠. 그렇죠? 뷰는 177 이상인데 177 미만인 사람이 입력이 돼버리니까 그럼 나중에 조회도 보이지도 않죠, 지금처럼. 그래서 뷰가 자기 뷰의 조건이 맞지 않는 것은 입력이 안 되는 게 더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뷰를 다시 만드는데 옵션 중에서 with 체크 옵션 하면 이 뷰에 해당하는 내용인가 그 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다음에 입력을 해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서자훈이라는 사람이 키가 155라고 가정하면 이 사람을 다시 입력을 해볼게요. 입력이 안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왜냐면 이 with 체크 옵션에 이 뷰에 해당하는 조건에 걸리기 때문에 입력이 안 된다. 그러니까 177 이상이라면 입력이 되겠죠. 한번 해볼까요? 188로 할까요? 188로 입력을 하면 입력이 됐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with 체크 옵션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개 이상의 테이블을 서로 합친 게 복합뷰라고 그러거든요. 이 복합뷰를 실제 만들어지죠. 문제 없어요. 그러면 이제 복합뷰를 통해서 인설트가 되냐? 실행하면 인설트가 안 됩니다. 그래서 복합뷰 두 개 이상의 테이블로 조회되는 것은 업데이트 또는 인설트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뷰가 참조하는 테이블 볼까요? 우리가 바이 테이블과 유저 테이블을 제가 테이블을 지어볼게요. 뷰는 있는데 살아있는데 테이블을 지으면은 테이블은 잘 지워지네요. 그래서 뷰가 실제 설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테이블은 문제없이 지워집니다. 그래서 다시 뷰를 조회하면은 당연히 오류가 발생하죠. 왜죠? 뷰가 가리키는 테이블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건 이제 어떤 뷰가 현재 잘못된 뷰죠. 테이블이 없는데도 계속 혼자 살아있는 뷰니까 이런 뷰를 확인하기 위해서 실제 체크 테이블 해가지고 뷰 이름을 주면은 이 뷰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뷰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여기 보니까 현재 뷰가 레퍼런스가 없다고, 이런 테이블이 없다,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뷰에 대한 내용은 이번 수업 시간에 한 정도만 알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